네. 하여튼 오늘 시장이 지난밤에 나스닥이 좀 불안해가지고 네. 아침에 좀 어떻게 될까 네. 걱정이 됐는데 좀 안정감 있게 가는 것 같죠? 네, 지금 이제 오늘 그래도 다행히 지수가 오른 것도 물론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0.4%, 코스닥이 0.5% 정도 올랐는데 무엇보다 좀 좋은 게 일단 그동안 시장이 너무 이렇게 오르는 날은 100포인트 오르고 빠지는 날은 막 100포인트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급등락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불안해 하셨어요.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죠. 그래서 증시가 좀 좋아지려면 변동성이 확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한 며칠 정도. 근데 오늘 드디어 오랜만에 변동성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줄었는데 아랫방향이 아니라 그래도 위로 오르면서 변동성이 좀 줄고 있어서 일단은 시장이 3천에서는 뭔가 좀 지지하려는 모습들이 잘 나와주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어제 중국에서 갑자기 그 은보감의 주석인가요? 그분이 그 우리나라로 따르면 금강원장 같은 분인데 갑자기 뭐 왜 뜬금없이 왜 남의 나라 버블 걱정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미국 유럽 증시가 버블이니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하면은 우리 긴축할 수도 있다. 약간 이제 이런 그렇지. 식으로 해석이 돼가지고 뭐 미국도 난리가 나고 한국이 어제 오르다 그냥 맞아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런 리스크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 증시가 꿋꿋하게 이렇게 버텨주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좀 의미 있다. 한마디로 긴축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좀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새로운 이슈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저 개인적으로는 뭐 100포인트 오른 날보다도 오늘 12포인트밖에 안 올랐지만 더 의미 있는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 이렇게 좀 불안정했던 것이 미국 국채 10년물이 좀 급등하는 네. 바람에 이제 막 흔들렸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국제금리가 1.6%까지 갔다가 이제 이틀째 좀 밀렸어요. 그래서 어제도 좀 밀리면서 어제 그러니까 물론 미국의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사실 그건 중국 이슈 때문이고 어제 국채금리도 1.4%대로 좀 내려온 상황이고 어쨌든 금리가 여기서 너무 튀는 게 좀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금리 상승은 다 알고 있잖아요. 배경 자체가 경기가 좋아지는 걸 알고 있는데 문제는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이거 진짜 이러다 진짜 긴축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속도가 좀 이렇게 둔화됐다는 측면에서 이제 금리는 조금 횡보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되면은 뭐 미국의 기술주라든가 한국의 기술 기업들을 좀 회피했던 심리가 조금은 그래도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미국의 뭐 최근에 금리 좀 약간의 상승폭 둔화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금리가 올라가는 그 자체보다도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 인플레이션, 이 우려가 상당히 컸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불안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물가에 대해서 왜 불안하냐면 두 가지죠. 왜냐면 지금 원자재 가격이 너무나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한 가지 더가 뭐냐면 2월, 3월에 데이터가 나올 텐데 그 작년 2월부터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발현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 2월, 3월 경기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럼 기저효과로 올해 2월, 3월에 물가 지수는 엄청 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공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치상으로도 너무 튀어버리면 각국의 은행들이 중앙은행들이 이거 뭐 금리를 이렇게 인상하거나 긴축을 하지 않을까. 특히 제일 우려되는 게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더 조일까봐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우려감들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이거는 기저효과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 의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거 기저효과는 그냥 기저효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원자재 가격 이 부분도 저는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게 유가가 이틀째 급락을 했어요. 예, 왜냐면 유가가 또 계속 오르면 원자재 가격이 또 계속 따라서 계속 가는 그렇죠. 경향이 있는데 원자재 가격의 큰형님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유가가 이번에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열리는데 그 다음 달부터 아마 그 사우디가 자발적 감산을 중단할 거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럼 증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사실은 유가가 뭐 급락하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유가가 레벨업이 계속되면은 물가를 자꾸만 자극시키거든요. 그래서 유가의 조금 이제 하향 조정은 증시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코로나가 이제 완화되면서 경기가 정상화되면 오늘 뉴스 보니까 그 텍사스 주지사가 이제 텍사스는 3월 10일부터 뭐 마스크 벗어도 된다. 우리 경제 정상화한다. 자신감이 넘치는데. 네, 그 얘기를 딱 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텍사스에도 공장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 출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공장이 정상화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원자재 가격이 올랐던 이유 중에
생산을 못해서 그런 게 많거든요. 그렇죠. 예, 공급이 물량이 없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정상화되면 공급이 늘면서 원자재 가격이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들은 증시에 되게 좀 좋은 신호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사실 뭐 원자재 뭐 슈퍼사이클 얘기 나오지만 너무 과하게 오른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작년에 아마 기억나세요? 그 마스크 파동 났을 때. 야, 그때 진짜 무슨 예. 마스크가 무슨 맞아, 뭐 무슨 구하기가 어렵고. 금대접을 저 받았잖아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약국에서 줄 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 번호표 받아가지고 뭐 무슨 뭐 어떤 날은 주민등록표 몇 번은 뭐 무슨 요일에 가가지고 몇 시에 예약을 해서 받고 그런 게 되게 좀 심했잖아요. 그 정도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후에 어떻게 됐죠? 완전 공급가임. 지금 이제 마스크가 남아 돌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자재도 영원할 수는 없어요. 지금 원자재가 공급이 안 돼서 이런 건데 어느 시점에서 정상화되면 뭐 마스크까지는 아니더라도 가격은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들을 봤을 때 인플레 우려를 너무 깊게 하실 필요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막 그 물가가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로 막 돌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 투자자들이 그냥 앞서서 걱정부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도 지금 충분히 또 저는 반영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 노이즈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그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더라도 뭐 기준 금리가 인상이 된다거나 아니면 네. 뭐 긴축 테이퍼링이 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네. 전문가들은 많이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상황은 그리고 정말 경기 회복이 돼서 이제 금리가 오르는 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증시에도 좀 도움이 된다 네. 이런 얘기도 있고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상황을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저도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는 게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게 사실은 금리가 오르는 거는 경기가 좋아서 오르는 것도 있고 물가 때문에 오르는 것도 있는데 제일 안 좋은 게 사실 물가 때문에 오르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물가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거는 일시적인 흐름이고 결국 경기 회복에 방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경기가 좋아지는 거는 누구나 지금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른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나왔고 그리고 장기물이 어쨌든 튀었잖아요. 장기물은 10년물인데 이 장기 금리가 튄다는 거는 경기가 그만큼 좋아질 걸 다들 기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요새 나왔던 얘기가 그 다음 주인가요? 그 FOMC 회의가 이제 열릴 텐데 조만간 3월 아마 17일로 예정돼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연준에서 여러 가지 카드를 쓸 거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금리와 관련해 가지고 요새 나오는 얘기가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인가요? 그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실제로 2011년도랑 12년도에 해가지고 그때 이거 해가지고 S&P 500 지수가 그때 20% 이상 급등했었어요. 그 랠리가 나왔는데 그 배경은 그때도 비슷한데 장기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장기 금리를 어쨌든 낮추기 위해서 장기물을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장기 국채를 매수를 하면 국채 가격이 오르면은 금리가 떨어지거든요. 반대로. 그래서 이 장기물 금리를 떨어뜨리고 반대로 단기물은 반대로 그 금리를 올려버려요. 예. 이제 그런 효과를 좀 발휘하는 건데 결국에 지금 시장이 한번 지금 최근에 놀랬던 게 장기 국채 금리가 너무나 튀니까 이 여기에 대한 이제 발작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도 뭐냐면 장기 금리 상승을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위에서. 그래서 단기 금리 튀는 거는 그래 튀어라 좀 올려주는데 이 위쪽을 그냥 완전히 봉쇄를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아 금리가 이 레벨 이상 이제 안 올라가겠구나. 이 공감대가 그때 이 정책으로 형성이 딱 되니까 증시가 랠리를 보여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 거란 얘기가 좀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FOMC가 3월 17일 날 열리는데 연준이 쓸 카드는 되게 많아요. 사실 이제 시장이 제일 경계하는 건 파웰 의장이 또 똑같은 얘기만 할까봐 말만 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네. 더 새로운 걸 줘야 네, 되는데 뭔가를 좀 원하는데 말만 할까봐 그게 제일 좀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3월 17일이 좀 중요한 이벤트가 좀 될 거는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게시판에 올려준 네네네. 몇 가지 종목에 네. 대해서 예,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하나 시스템을 좀 장기 보유로 가져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 하나 시스템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그 위성 관련된 안테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인공위성 시장이 되게 커지고 있는데 이쪽 시장에서 가장 지금 핫하게 떠오르는 게 바로 안테나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맞물려 가지고 안테나 쪽으로 뭔가 좀 매출이 나올 것 같아서 긍정적이고 하나 시스템이 원래 방산 회사인데 되게 재밌어요.
하나그룹의 SI 업체라고 마치 그 삼성그룹의 삼성 SDS 있잖아요. 그 회사가 이제 삼성그룹의 뭐 빅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IT 투자 같은 거 다 담당을 하잖아요. 네네. 하나시스템은 하나그룹을 담당하거든요. 음. 근데 되게 독특한 게 방산업체예요 또. 음.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어요. 약간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방산형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요즘에 하고 있는 게 UAM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이 산업을 하기 위해서 오버에어라는 회사를 인수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이제 그런 걸 하는 건데 현대차도 지금 예를 들면 그냥 드론 택시 같은 거예요. 그 사업을 하기로 이미 청사진을 발표를 했고 하나그룹에서는 하나시스템이 그 시장을 이미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되게 저는 커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인공위성 안테나, UAM 이쪽 시장 두 개를 다 같이 접목해가지고 하나시스템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싼 건 아니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비싸지긴 했지만 미래 가치가 여전히 미래 먹거리에 지금 투자하는 회사거든요. 하나그룹에서. 그래서 저는 여전히 좀 장기적으로 유망한 기업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롯데케미칼 지난주에 좀 빠졌었죠. 예. 예. 롯데케미칼도 지금 오늘 좀 주가 보니까 1% 정도 빠지는데 롯데케미칼은 이제 석유화학 기업이고 경기 민감주인데 경기 민감주라면은 올해 분명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메리트 있다고 보고 있고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그 에틸렌이나 여러 가지 화학 제품들이 지금 쇼티지예요. 이것도 화학 제품도 지금 다 쇼티지다 보니까 그 가격이 엄청나게 튀고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시장에서 왜 이렇게 근데 주가가 왜 이렇게 가다 밀리고 하냐면 증설할까봐. 왜냐면 이게 석유화학 기업들의 최대 딜레마가 반도체도 사실 똑같거든요. 반도체도 좋으면 설비 투자해가지고 공급가에 빠질까봐 그걸 많은 분들이 되게 두려워하세요. 근데 반도체는 그런 걸 안 해요. 왜냐, 3사가 다 독점이에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합니다. 근데 석유화학은 사실 진입장벽이 낮아요.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뭐 기술력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제 설비 증설을 누구나 할 수는 있는 거죠. 돈을 태우면. 그래서 뭐 대만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되게 많은 기업들이 난립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업황이 좋아요. 그러면 서로 선제적으로 설비 투자가 들어가요. 그럼 공급 가능이 빠지겠죠. 그래서 이게 항상 업황이 좋으면 많은 사람들이 장기 투자를 못 하는 게 저러다 증설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잘 나가면 더 불안해요. 네, 불안해요. 돈 좀 여유 있고. 그리고 진짜 이게 몇 번 뒤통수 친 적이 있거든요. 진짜 그래가지고 돈 잘 버는데 증설해가지고 업황 망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업황이 진짜 안 좋을 때 투자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이쪽 케미칼 쪽은. 그래서 올해까지는 좋아요. 올해까지는 좀 상반기까지는 여유 있게 홀딩 하시되 혹시라도 아마 하반기에 업황이 더 좋아지면 증설 얘기가 모락모락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비중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설 리스크를 좀 염두에 두시되 상반기까지는 뭐 지금 여전히 가격 좋으니까 편하게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또 SKC에 대해서도 지금 매수 들어가도 되는가? SKC요. 예. 이제 화학 쪽에 대한 질문이 좀 나오네요. 예. 경기 민감주에 대한. SKC는 근데 지금 요즘에 이 회사가요, 주가가요, 작년 10월에 7만 원 했었거든요. 작년 10월에 한참 이제 양도차익 과세 문제 때문에 빠졌을 때 지금 이번에 2월 달에 고점이 14만 원입니다. 딱 2배 올랐어요. 근데 올랐던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화학 제품이 있습니다. PO라고 있어요. 폴리우레탄. 요걸 만드는데 이게 우리 인조 가죽 같은 거 있잖아요. 쇼파 가죽 같은 거. 그런 거 만드는 재료예요. 근데 역시 이것도 쇼티지. 석유화학은 다. 그래서 그걸로 한번 갔고 두 번째가 동박 아시죠? 2차 전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박. 은박지 같은 거예요. 우리 얇게 핀 박입니다. 그거를 이제 양극과 음극에 다 넣는데 이 회사가 지금 전 세계 3위 업체예요. 3위 업체인데 지금 이 전지박이 없어서 지금 못 팔 정도거든요. 너무나 수요가 많아요. 근데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SK그룹이 예전에 왓슨이라는 중국의 최대 1등, 그러니까 세계 1등 전지박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지분 30%를. 그러면 SK하고 SKC는 같은 그룹이잖아요. 근데 SK는 세계 1등 기업 지분을 갖고 있고 SKC는 세계 3등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예상되는 거죠. 저러다 둘이 합치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거 압도적 점유율 아닌가? 이것 때문에 주가가 그때 한 번 더 갔어요. 이게 오르다가 모멘텀을 받은 거죠. 근데 아직은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이고 전지박 여전히 모멘텀 좋습니다. 근데 얘도 성장주고 주가가 2배 올랐다 그랬잖아요. 좀 빠져야 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주가 오르고 내리고는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14만 원짜리가 11만 원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충분히 가격 조정이 좀 나왔기 때문에 매수를 말씀하셨잖아요. 충분히 지금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뭐 나오는 질문들 보니까 그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좀 이렇게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이렇게 감을 좀 잡으신 것 같아요. 예. 지난주하고 좀 다르네, 맞습니다. 분위기가요. 지난주 바이오만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에 대해서도 지금 질문이 나왔거든요. 전망이 어떻게 될지. 아, 포스코요? 네. 포스코도 포스코가 좋은 게 경기 민감주 중에서는 저는 지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배당 잘 주잖아요. 배당도 잘 주지만 왜 좋냐면요. 그저께 중국에서 우리 그 3월 1일 날 3.1절 쉬는 날 중국에서 이제 공업 무슨 뭐가 있습니다. 그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철강 생산 제한하겠다고. 중국 기업들. 중국은 민간 업체들도 물론 있지만 공산당 정부가 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그냥 말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철강 감산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포스코가 되게 좋죠. 왜냐하면 중국하고 경쟁을 하는데 중국 회사들이 제일 크잖아요.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그 회사들이 알아서 철강 생산을 딱 줄여버리면 공급이 주니까 가격은 튀겠죠. 근데 거기다 수요는 좋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지금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하기 그렇죠. 때문에 철강 수요는 많은 편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공급까지 줄면 이 포스코 입장에서 약간 꽃놀이패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주가 싸잖아요. 지난 몇 년간 진짜 주가 많이 빠져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당 메리트도 있고 지금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땐 경기 민감주 중에서는 진짜 이쪽 철강 기업 그 안에서도 포스코가 좀 가장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오늘 2%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30만 원만 가면 밀리더라고요. 좀 주가가 이상하게. 예. 근데 이제 30만 원 돌파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한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30만 원 이상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 예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죠. 네. 정말 엄청난 그 우량주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게 옛날에요. 제가 월봉 차트 보니까 2007년도에 그 고점이 76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 13만 원 갔거든요. 근데 지금 올랐는데 아직 30만 원이 안 됐어요. 아, 그래도 그러니까 많이 올랐네. 아직도 지금 많은 분들의 피눈물이 지금 묻혀있는 그러게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넷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연불리를 입력하시면 주식 상품권 10,000원을 화요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좀 다른 섹터로 좀 네. 넘어가 볼까요? 동국산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있네요. 동국 산업이 이거는 그 풍력 발전 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동국 SNC가 아마 자회사고 동국 산업은 이것도 아마 철강 회사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좀 중소형주라서 제가 최근 실적까지는 모르겠고 동국 그 SNC가 이제 풍력 발전 회사로 약간 CS-인드랑 좀 경쟁하긴 하는데 CS-인드가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간 상황이에요. 동국 SNC는 주가 좀 부진한 편인데 어쨌든 동국 산업도 철강 업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까 포스코 말씀드린 대로 철강 업종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대표성은 좀 없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쨌든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포스코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역시 업종 내에서도 지금 업황 자체는 좋아지니까 동국 산업도 한번 반등 기대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